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야 깨닫는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가족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야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그 기회는 축복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 차가운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가르며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서울 강남 중심부 초고층 빌딩 꼭대기. 한 여자가 난간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에게 밀려나고 있었다. 그만해,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찢겨 흩어졌다. 손끝은 허공을 붙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수트, 냉정하게 가라앉은 눈빛, 그리고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표정.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밀어버렸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뒤섞이며 멀어졌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인 것은 난간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었다. 한 명은 그녀가 20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어온 남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순수한 얼굴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자.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유진아,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꽂혔다. 다음 생엔 네 자리 욕심내지 마라. 그 자리는 애초에 네 것이 아니었으니까. 숨이 멎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부서졌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유진아, 눈 좀 떠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숨가쁜 호흡. 강유진은 눈을 떴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었다. 고급스러운 천장,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그리고 익숙한 공간.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강성그룹 회장, 대한민국 상위 0.01% 권력의 중심에 선 여자,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강수연. 유진아, 괜찮아? 그 목소리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너무도 살아있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바로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졌다. 2024년 5월 15일. 그녀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돌아왔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그날로. 강유진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자신을 밀었는지, 누가 웃었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신의 친딸을 은인의 딸이라 속여 집안으로 들여오는 날.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번에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또렷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엔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다. 절대 안 당해. 그녀는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강유진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악몽에서 깨어난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차갑고 또렷했으며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강수연은 여전히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유진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많이 놀랬드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또렷한 생각이 터져나왔다. 엄마, 오늘 그 사람이 데려오는 여자애 절대 믿으면 안 되뇨. 불쌍한 고아가 아니에요. 아버지 친딸이에요. 우리 집을 망치러 온 사람이에요.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수연의 손이 멈췄다. 아주 미세일 곳만 있다. 그녀는 그등복서를 멈췄다. 그녀는 입을 멈췄다. 아주 미세하며 닿다. 그녀는 입을 마무생가정겠었다. 유진은 입을 정비득검있다. 그녀는 입을 밀어머니쉬었는 거죠. 정저떠감이다. 그녀는 그 몇 한바나 껐어 정워 짐원 동렀다. 그녀는 극이거는 도와 지금 오토여고도라 정월 이번 고아가 본다요. 그녀는 빕을 멈지모 보다. 그녀는 입을 멈치모 보들어 절다 보마이면 오리마다니었다. 유진은 불을 몸정이다. 지금 분명하 보엠이다고 점에닿다. 그녀는 그보는 멈지모 모시며 전적 불안이십니다. 그녀는 그거 침모 부드러 정무한 보고한다요. 유진은 그고 생각했수연의 손이 멈췄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들린 건가? 강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분명 무언가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었다. 잠시 후 강수연은 손을 거두며 말했다. 괜히 놀라서 그런가 보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유진의 손이 천천히 쥐어졌다. 왔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 강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말했다. 같이 내려가자.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비웃었다. 이번엔 내가 다 무너뜨린다.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나선형 계단 아래로 시선이 점점 내려갔다. 그리고 그 끝에서 두 사람이 보였다. 강도진. 그녀가 전생에서 가장 증오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표정. 누가 봐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얼굴이었다. 서연. 유진의 시야가 잠깐 흔들렸다. 전생의 기억이 겹쳐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유진은 계단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다. 강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만 느껴졌다. 이 아이는 내 옛 친구 딸이야. 예전에 나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거짓말. 완벽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갈 곳이 없게 됐어.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강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밥도 많이 안 먹고 어디서든 잘 수 있어요.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연기였다. 유진은 속으로 비웃었다. 진짜 잘하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이 흘러나왔다. 엄마, 속지 마세요. 저거 다 연기예요. 저의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코도, 눈도 전부. 그리고 15년 전 아버지 출장 갔던 시기 기억나죠? 그때 태어난 애예요. 강수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그녀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강도진을 바라봤다. 무언가를 맞춰보는 눈빛이었다. 강도진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 성격 알잖아. 이런 애 그냥 못 지나치는 거. 그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래. 짧은 한마디였다. 불쌍하긴 하네.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강도진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졌다. 일단은 지켜보지. 공기가 다시 긴장됐다. 강수연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하지만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뚜렷했다. 손님은 손님답게 지내야지.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다. 2층은 가족 공간이야. 넌 1층 게스트룸을 쓰도록 해.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이미 시작됐다. 강수연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유진은 확신했다. 이번 생은 절대 같은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그날 저녁, 강성가의 식탁은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다. 최고급 한우와 해산물 요리, 값비싼 와인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막힐 듯 무겁고 날카로웠다. 강도진은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강수연과 강유진, 그리고 둘째 아들 강태준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식사를 했다. 젓가락을 드는 속도조차 계산된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조용히. 누구라도 보면 보호해주고 싶어질 만큼 연약한 모습이었다. 강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더 먹어. 그는 직접 고기를 잘라 서연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이 집에서는 눈치 볼 필요 없어.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에게 하는 말처럼. 유진은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조용히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벌써 저렇게까지 챙겨주네. 역시 친딸은 다르지. 그 순간 강수연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고기는 그대로 받아먹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유진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놓았다. 언니도 드세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유진은 그 고기를 한참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젓가락으로 밀어냈다. 안 먹어. 짧고 담담한 한마디였다. 순간 식탁 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남이 건드린 음식 안 먹어. 비위 상해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날카로웠다. 서연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감도진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강유진.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말투가 그게 뭐야?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서연이는 네 동생이야. 강도진의 말이 이어졌다. 이 집 식구라고.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가 그래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다. 강도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전 그런 동생 없는데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강도진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내리쳤다. 지금 장난하냐? 당장 사과해. 전생이었다면 유진은 이미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완벽한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유진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다. 엄마, 저 먼저 올라갈게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날 밤 계단을 올라가던 순간이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곧 서연이 앞을 가로막았다. 아까의 순진한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재밌네. 서연이 낮게 말했다. 언니, 생각보다 좀 똑똑해진 것 같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래도 결국 이 집은 내 거야. 유진은 피식 웃었다. 전생이랑 똑같네. 서연은 작은 상자를 꺼내 유진의 손에 억지로 쥐어줬다. 이거 받아.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비명이 터졌다. 서연의 몸이 뒤로 넘어갔다. 계단을 따라 굴러 떨어졌다. 충격적인 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감도진이 뛰어나왔다. 서연아!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다. 언니가 밀었어요. 유진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강도진의 눈이 뒤집혔다. 강유진. 그는 미친 듯이 계단을 올라왔다.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강태준이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강도진이 소리쳤다. 제가 밀었다고! 강태준은 아래를 힐끗 보고 다시 유진을 바라봤다. 그 순간 유진의 생각이 흘러나왔다. 오빠, 저거 연기야. 일부러 떨어진 거야. 강태진의 눈이 순간 커졌다. 유진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라는 생각이 이어졌다. 저거 함정이야. 뒤집어 씌우려고. 강태준은 천천히 웃었다. 아버지, 그가 말했다. 요즘 세상에 CCTV 없는 집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울음이 멈췄다. 강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강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리실, 영상 틀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실 TV가 켜졌다. 그리고 화면이 재생됐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서연이 혼자 뒤로 넘어지는 장면. 유진은 손도 대지 않았다. 완벽한 증거였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깨트린 건 강태준이었다. 와, 연기 진짜 잘하네. 사연의 몸이 떨렸다. 강도진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사연의 뺨을 때렸다. 멍청한 짓을 왜 해? 사연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버리는 건 빠르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다음 날 아침, 강성가 저택의 공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겉하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강도진은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시선은 종이에 있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서연은 한쪽 다리에 붕대를 감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더 과장된 모습이었다. 일부러 더 약해 보이려는 듯한 연기였다. 강수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깊었으며 무언가를 이미 확신한 사람의 눈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걸. 형 언제 와요? 형,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강태준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강수연이 짧게 답했다. 곧 도착할 거야. 네. 그 이름이 도착해요. 언급되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강하준, 씨. 강성그룹의 장남이자 진짜 후계자. 유진의 손이 살짝 굳었다. 전생에서 그는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사람이었다. 완벽했던 사람, 냉정하고 흔들림 없던 사람. 하지만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그리고 그 사고 뒤에는 강도진이 있었다. 유진의 시선이 조용히 강도진을 향했다.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때 저택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강하준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차가운 눈빛.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강도진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준아, 왔구나.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다. 고생 많았지? 안녕하십니까? 하준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다녀왔습니다.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식탁을 훑었다. 유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터져나왔다. 오빠, 오늘 차 타면 안 돼? 하준의 시선이 멈췄다. 브레이크 잘려 있어.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오늘 오후 빨간 스포츠카.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단 두 사람 사이에서 정보가 오갔다.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변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들었다. 이제 하준도 듣고 있었다. 하준이 식탁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아버지. 강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차 점검은 하셨습니까? 순간 강도진의 아버지, 표정이 굳었다.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차? 부디 경청해 주십시오. 오늘 일정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차량 점검은 했습니까? 평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곧 할 겁니다. 타이밍이 이상했다. 강도진은 잠시 멈칫했다가 억지로 웃었다. 다 했지. 문제 없어. No issue. 하준은 그를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하준은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붉은 스포츠카가 그 자리에 있었다. 전생에서 그를 망가뜨린 바로 그 차였다. 하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차량 점검해. 짧고 명확한 명령이었다. 잠시 후 답이 돌아왔다. 브레이크 라인 절단 흔적 있습니다. 하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확인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바라봤다. 역시군. 그날 저녁 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강성그룹 장남 강하준 교통사고로 중퇴. 저택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강수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강태준은 크게 소리쳤다. 내 동생! 형 어디야? 강도진은 급하게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하준이가 사고 났더라고? 그의 표정은 완벽했다. 충격, 분노, 슬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건 전부 연기였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병원, VIP 병실. 하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완전히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다. 의사가 말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도진이 무너지는 척했다. 내 아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없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연기 계속하세요. 그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하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며칠 동안 병실의 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강하준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환자처럼 보였다. 다리는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고 있었다. 강수연은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말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유진은 병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찾아왔다. 올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은 너무 완벽했다. 유진은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연기 진짜 지독하게 잘한다. 그날 밤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였다. 유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빠. 조용한 목소리였다. 잠시 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하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환자의 기색이 없었다. 차갑고 또렷한 시선이었다. 확인 끝났어. 그가 낮게 말했다. 브레이크 라인 일부러 자른 거 맞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하주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게임은 끝났어. 먼저 움직인다.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기다리고 있었어. 며칠 후 강성그룹 본사. 제가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팽팽항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도진이 앉아 있었다. 원래 그 자리는 강수연의 자리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현재 상황은 심각하지만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였다. 장남 하주는 사고로 인해 경영 복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현준 씨,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Chairman is also unstable. 회장님 역시 충격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상황입니다. Takeover narrative. 이미 계산된 흐름이었다. 따라서 제가 임시로 회사를 맡아 안정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준비된 반응이었다. 강도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거의 끝났다. 그는 펜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하준이었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붕대도 없었고 절뚝거림도 없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말도 안 돼. 강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준아? 하준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강도진 앞에 멈췄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나?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Are you 누가 앉으라고 했습니까?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okay? 강도진의 손이 떨렸다. 제가 괜찮아 보이. 너 괜찮은 거냐? 하주는 피식 웃었다.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다. 차량 감정 결과입니다. 서류가 미끄러지며 멈췄다. 브레이크 라인 절단, 살인 미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했다. 강도진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하준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정말 모르십니까? 강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강수연이 들어왔다. 완벽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당신이 빼돌린 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DNA 검사 결과.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서연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 친딸 맞더군요. 정적. 완전한 침묵. 강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순간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강태준이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범죄 영화야. 그가 문 쪽을 향해 말했다. 일치합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다. 사연이 들어왔다. 하지만 더 이상 연기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혼란과 공포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아빠, 이게 무슨...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유진이 다가와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사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입 다물어.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들어오세요. 여긴 네가 떠들 자리 아니야. 사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그녀의 시선이 강도진을 향했다. 저 사람한테. 사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빠? 강도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을 피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회의실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강도진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 강성가에서 쫓겨나났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강도진과 서연이 집에서 쫓겨난 이후 강성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집 안에는 더 이상 거짓된 웃음도 숨겨진 긴장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강수연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그룹을 이끌어렀고 강하주는 사고 이후 더욱 냉정하고 완벽한 후계자로 자리 잡았다. 강태준 역시 예전처럼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을 도와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점 진지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강유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사랑받는 딸, 안정된 가족, 무너진 적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인간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유진의 18번째 생일. 그날은 성대한 파티로 준비되어 있었다. 서울 최고급 호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였고 화려한 조명이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강수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오늘이다. 무언가 터진다면 바로 오늘이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 홀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 순간 큰 폭발음이 울렸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연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강도진이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초췌하고 눈은 불길 깨어 있었으며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있었다. 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있었다. 강도진이 소리쳤다. 다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이 건물에 폭탄 설치해놨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다 같이 죽는 거야. 홀 안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한쪽으로 몰려들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강수연과 두 아들은 즉시 유진 앞을 막아섰다. 강하준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뭐 원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강도진이 웃었다. 원하는 거? 그는 유진을 노려봤다. 저애 하나면 충분해.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유진, 넌 오늘 여기서 끝이다.
유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너희 다 들었지? 강도진이 소리쳤다. 저의 생각이 들린다는 거 다 봤어. CCTV 다 확인했다. 유진의 몸이 굳었다. 그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강도진은 칼을 꺼냈다.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이 해줄게. 그의 눈이 완전히 미쳐 있었다. 위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다시 느껴봐. 그는 한 여성을 붙잡아 인질로 삼았다. 칼날이 목에 닿았다. 움직이면 죽는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도망칠 수 없다. 이건 자신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수연이 소리쳤다. 안 돼! 하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제가 끝낼게요. 강도진은 웃으며 그녀를 붙잡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옥상. 차가운 밤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익숙했다. 전생의 마지막 순간과 똑같았다. 강도진이 그녀를 난간 쪽으로 밀었다. 이번엔 끝이다. 사연이 옆에서 웃으며 기름을 바닥에 뿌렸다. 다 타버려. 그 순간이었다. 총성이 울렸다. 서연의 손에서 라이터가 튕겨나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강하준과 강태준이었다. 강하준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도진이 당황했다. 이게 무슨... 그 순간 그는 유진을 붙잡고 함께 뛰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있는 힘껏 그의 다리를 걷어찼다. 그리고 팔꿈치로 그의 몸을 밀어냈다. 균형이 무너졌다. 강도진의 몸이 뒤로 흔들렸다. 그리고 그대로 떨어졌다. 그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가리며 사라졌다. 끝이었다. 완전히. 서연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강수연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유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준과 태준도 다가와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끝났다. 모든 게. 그 순간 강수연이 말했다. 다 알고 있었어. 끝났다 모든 게. 유진이 눈을 떴다. 처음부터. 하준이 말했다. 다 알고 있었어. 네 생각. 태준이 웃었다. 알겠지 않자. 그건 저. 우리 다 들렸어. 유진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웃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몇 달 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강도진은 완전히 사라졌다. 강성그룹은 더 강해졌고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걸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 어느 평범한 오후, 유진은 가족과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 잔잔한 바람, 그리고 웃음소리.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번 생은 지켜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야 시작되고 있었다.